사커킥에 무너진 60대의 삶. 구리식당 폭행치사 사건의 실무적 쟁점.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가 한 가정을 파탄내는 비극으로 변하는 순간을 수사 현장에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근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폭행치사 사건은 단순한 시비를 넘어선 잔혹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미흡함이 지적되면서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과정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요지와 수사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분석, 그리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사건 브리핑. 이번 사건은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대 남성 일행과 60대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는 곧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 일행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특히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유족의 비판이 제기되었고, 사건의 잔혹성이 담긴 영상 등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해자들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제가 32년 넘게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을 마주해온 시선으로 볼 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폭행의 부위와 강도입니다. 일반적인 시비 끝에 발생하는 단순 폭행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해치사를 가르는 실무적 기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특히 사커킥은 수사 실무적으로 단순한 물리력 행사를 넘어 사망의 결과 예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공격 방식입니다. 초기에 사건이 불구속 상태에서 단순 폭행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은 현장의 긴박함이나 공격의 위험성을 간과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관 시절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경우 CCTV의 사각지대까지 분석하여 가해자들 사이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향후 기소 과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3. 실무 통찰. 이번 사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안이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측이 취해야 할 실무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째, 목격자의 진술을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식당 내부 CCTV뿐만 아니라 주변 손님이나 행인들의 진술은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에만 의지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확보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잔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사커킥과 같이 특정 부위를 노린 반복적인 타격임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과 영상 분석 자료는 영장 발부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사고의 경우 초기에 강력한 엄벌 탄원서와 함께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서 조언드리자면 수사 기록에 남는 문서 하나하나가 결국 재판 결과의 밑바탕이 됩니다. 4.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궁금증 풀이. 살인죄가 아니라 왜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나요? 살인죄는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목적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면 상해치사는 죽일 의도는 없었더라도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공격 방식이나 부위로 보아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가 적용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수사 초기에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국과수 부검 결과나 정밀한 영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이 명백한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도 합니다. 일행 중 직접 폭행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폭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부추겼다면 공동상해 혹은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 영상과 피의자들 사이의 연락 기록을 통해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가려냅니다. 마지막 한마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찰나의 분노를 참지 못한 폭력이 한 인간의 삶을 앗아가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재외국민들께서는 고국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관련 소송에 휘말릴 때 물리적 거리로 인해 더 큰 고립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저는 많은 재외국민 조력 경험을 통해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쌓은 32년의 경험과 진심 어린 연륜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법리는 냉철하게 분석하되 피해자의 마음은 따뜻하게 보듬는 길을 걷겠습니다.